반갑고요. 저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예. 마음에 누군가는 찍어 두셨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참고용으로 자료가 될 만한 얘기를 지금부터 대통령들의 얘기를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고 미 군정 시기를 3년 거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60년까지 하셨으니까 12년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 자유대안을 건재하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4.19라는 그 미완의 혁명으로 물러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부패도 심했고 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이 저항으로 물러난 약간은 비운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겸 여러분께 띄우는 인사를 성대모사로 시작하면서 MB까지 아마 전 현직 대통령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불교 TV니까 가능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오늘 불교 TV 소통과 공감은 축복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하면서 많이 뭉치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그 12년 동안 잘하신 것도 많은데 아무튼 끝이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음 대통령은 굉장히 끝에 가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래도 처음 유명하신 분 하면 이분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님자, 나 박통희야. 아무튼 하면 된다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박통희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박통의 서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궁정동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술자리에서 앞사람 술잔이 비우면 바로바로 따라줘.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이 박통희 61년도에 뭐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군사 혁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스타, 4스타가 즐비한 가운데 2스타가 구국의 일념으로 어쨌든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잘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 정도로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된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치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을 시키려다 보니까 발전과 복지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그죠? 주어진 시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과 수출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에 와서 우리가 다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 이런 거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72년 10월에 유신을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가실 욕심을 버리시고 민간에게 정말 이양을 하셨다면 12년이라는 그 치적이 얼마나 후세에 세종대왕처럼 길이길이 박수받고 남았겠습니까만 근데 사람이란 게 권력욕이란 게 무섭습니다. 그때 유신헌법 하고서도 7년 동안 그때는 사실 누가 뭐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어떠한 표현의 자유 이런 게 거의 암흑식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박통희 그때 넘기실 점에서 싹 넘기셨어야 대한민국 국민 100%한테 박수를 받는데 그때 못 넘기고 7년을 더 하다가 아까도 잠깐 농담이었지만 궁정동에서 자기의 오른팔인 그토록 믿었던 신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안기부장 국정원장한테 총을 맞고 가셨잖아요. 참 국민한테도 무한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다음 대통령은 우리의 아직도 아주 건재하십니다. 워낙 운동권 출신이셔서 여기서 운동이란 워낙 스포츠 뭐 축구 골프 다 좋아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본인은 불교 TV가 좋아 아주 좋아. 본인은 절실한 불교 신자야. 본인이 아주 애용한 절 백담사들 찾아와. 아무튼 여러분 특강 잘 듣길 바라고 딴 거 없어. 부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야.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심전심. 예, 이 여사가 심심하면 전통이 심심해. 이 여사 마음이 전통 마음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교육 문제들 많은데 딴 거 없어. 본인이 세운 명문 S대로들 보내면 되는 거야. 애들 크면
공짜야 밥도 먹여줘. 체력 단련도 시켜줘. 본인이 세운 명문 S대 서울대가 아니야. 본인이 세운 명문 S대 삼천교육대. 공짜 좋아하지 마. 살다가 공짜 좋아하면 본인처럼 머리카락 오링 나는 거야. 여러분들 살기 힘들겠지만 연희동에 찾아와서 본인 좀 도와줘. 본인 오링 났어. 통장에 29만 원 뿐이야. 아무튼 참 이 전통도 역시 저 육사 출신인데 동기인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거사를 단행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79년 12월 달에 12.12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진보 보수나 좌우를 떠나서 79년도에 그런 불행한 박통의 총기 서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실은 그때 국민들의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79년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역시 전두환, 노태우 투스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통의 18년 동안의 그 엄청난 경제 성장과 수출 그리고 잘 됐던 점이 민간 체제로 넘어갈 시점에서 다시 또 군부들이 득세하는 그죠? 근데 전통도 역시 따지고 보면 7년 재임하셨는데요. 역대 대통령이 가장 물가 안정을 확실히 시킨 분입니다. 경제 성장도 확실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으면 빛만 보면 안 되죠. 역시 객관적인 팩트, 요즘에 팩트란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역시 박통 18년 동안 못해왔던 아까 말하는 경제라는 게 성장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파이라는 게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떡이라는 것도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떡을 만드는데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당의 몫을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근데 박통 18년 또 전통 7년 25년을 계속 미뤄졌어요. 복지 얘기하다가는 성장 못한다. 복지 얘기하다가는 수출 거덜난다. 재벌 건드렸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게 재벌 신화론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재벌 건들면 나라 망한다. 그죠? 재벌이 그래도 건재해야 경제 대국으로 굳건하다는 신념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참 잘했다. 그 못 살던 나라에서 6.25 동란 그 폐허를 뚫고 이렇게 반백년 동안에 세계 10등, 11등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지금 싸이가 전 세계 지금 1, 2등 아닙니까? 문화로도. 아이돌 그룹도 미국에 프랑스, 영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한류 아이돌 스타를 따르고 좋아할 만큼 그렇게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빛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거는 박통, 전통, 노통 거치고 YS, DJ, 노무현, MB까지 오는 이 60년 동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는 11등, 12등이에요. 그나마 10등 하던 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저희가 선진국 클럽에 가입도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되게 부끄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경제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12등 할 정도면 2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표들도 20분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저 권영길 전 후보가 얘기했던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침을 이렇게 자꾸 묻히시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연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60년 동안에 나아졌는지 국민들은 해방 후에 한국전쟁 거치고 지금 2012년도 이 겨울날에 과연 행복하신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등은 못해도 경제가 11등, 12등이면 행복지수도 어떻게 돼요? 10등, 11등, 12등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200개 국가 중에서 잘 나온 정도가 한 100등 정도 되고요. 어떤 지표에서는 150등. 제일 잘 나온 게 6, 70등 정도입니다.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경제는 10등이라고 하는데 국민들 행복한 등수는 200개 국가 중에서 중간 아니면 왔다 갔다 달라요. 주관적인 거죠. 물론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그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객관적인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경제 11등, 12등 한다는 나라가 지금 200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자살률하고 노인 자살률은 역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주장이 아니고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스스로 그 귀한 목숨을 왜 스스로 버립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방송 연예계도 치열한 경쟁, 그죠? 출세, 성장, 1등, 돈, 물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이 됩니까? 이게 진보붓을 떠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대비 어렵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눠 먹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미적분처럼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너무나 실천을 안 해왔다. 왜? 성장만, 물질만. 그 민주화 그리고 경제성장 이러면서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 7순 8순 되신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경제구에 시달리죠. 또 자식들 출세한다고 다 떠나서 1년에 띡 명절 일합시고 한두 번 와보죠. 전화 자주 합니까?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죠?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다 안 되면 어르신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화상입니다. 저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내달려왔고 속도 1등만 하다가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는 11등인데 자살률은 1등. 청소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수학 능력 전 세계에서 1, 2등 다툽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요, 한 가지 이것도 그림자가 아주 두껍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같은 1등인 나라가 핀란드 있거든요. 핀란드 아이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북부 서유럽의 소위 복지국가 혹은 교육이 잘 된 선진 교육국가라고 이루는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랑은 자살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시쳇말로.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살률을 1등하고 내몰면서 1등하는 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인가 자살률 1등 안 하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이들 즐겁게 학교 가고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보다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즐거운 학교가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죠? 모르면 무식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죠? 이미 벤치마킹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어쩔 수 없었다.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인권과 생태나 교육이나 복지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다.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미뤄왔다. 미뤄온 게 10년, 20년이나 지금 60년 미뤄왔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요.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도심에 가보세요. 빌딩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건설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 빨리. 4대강도 이렇게 빨리 국토를 빨리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속도는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근데 이 내면은 어떻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우리 랩에서 자주 나오죠.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야. 겉으로만 웃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심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 루저, 라고자로 낙인 찍히고 능력 없는 놈으로 찍혀가지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암이 많고 자살률이 많고 술 소비 세계에서 이겁니다. 200개 국가 중에. 술, 담배 안 하고는 이 스트레스를 견딜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제 분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성장을 반드시 가져가되 물질적 성장을 반드시 가져가되 반드시 그것보다 반 이상의 가치로는 항상 정신적인 만족, 심리적 위안감,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 나누는 문제가 반드시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10등 하던 거 5등, 7등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계속 자살률 1등이죠. 또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씨앗을 낳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나도 이렇게 시말로 빡세게 사는데 내 자식만큼은 이런 험난한 시대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고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말기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 잘하고 수양 잘한 사람은 말기도 극복하고 살아있는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과 물질과 돈으로만 60년 동안 흘러온 나라를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우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다 안고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살다가 애 태우고 속 태우고 불 태우고 싶은 일 있을 때 이 사람 애 태우지 마시고 보통 사람 노태우 찾아주세요. 이 같은 육사 동기인 이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농담삼아 물태우 그랬는데, 근데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제가 분석하기에도 물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희화화는 됐지만 되게 잘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되신 게 87년 12월이고 90년대 초반까지 과도기인 시대의 흐름이었거든요. 이제 전통이 되게 강공 전략이었다면 이분은 자기의 시대적 소명을 알고 자기의 성품을 알고 되게 물태우라는 걸로 대변되는 유화 정책을 펴셨어요. 그래서 서구 동구 유럽 공산주의 사회주의권과도 이렇게 북방 정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방자치라든가 이렇게 언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박통 전통이 조금 강공 전략이었다면 이 사람은 온건 전략을 쓰신. 그러니까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살짝 물태우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힘을 뺄 줄 아는 약간의 탈권위주의, 이거 필요한 때 필요한 걸 한 겁니다. 우리는 뭐 전통 박통은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확 추진력이 있었는데 물태우는 너무 희미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물러날 때 물러나는 사람이 현명한 거지, 물러날 때 거기다 뻗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물태우라고 했지만 상당히 80년 90년대 그 과도기 5년 동안 나름대로 유화 정책을 잘 펴신 걸로 이 사람 물태우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같은 전통 끝나고 노통 끝나니까 뭐 12.12 군사 반란도 그렇지만 재임 중에 밝혀진 것만 전통을 한 9천억을 이렇게 기업들한테 이제 긁어 모으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통도 5천억 정도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전통은 20%만 내고 7, 80%안 내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고요. 노통은 물태우라 7, 80% 내고 20%, 30% 안 내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분 진짜 개그적이세요. YS 개그라고 2시간에도 모자랍니다. 이분은. 일단은 얼마나 이분이 웃기시냐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발음이 좀 정확히 해야지 아이들에게 국어교육, 발음 교육이 잘 되는데 이분이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대통령 치고. 왜냐하면 일단 복모음과 중모음이 안 됩니다. 단모음으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위대한 그래야 되는데 이대한, 확실히 그러셔야 되는데 확실히. 이분이 민자당, 민주자유당 총재까지 하셨잖아요. 이때 또 당원 동지 수만 명을 모여놓고 당시 평화민주당한테 좀 밀릴 때였습니다. 김대중 DJ 총재한테 지지도나 인기도에서. 그랬더니 그 수많은 당원 동지들 앞에서 이분이 연설로 이렇게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자당이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그랬더니 당원 동지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이긴다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깁니다가 아니라 위기입니다인데 발음이 완전히 거꾸로 간 거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YS도 잘해오셨죠.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야당에 계시다가 여당이 되셔가지고 뭐 92년도 구국의 결단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YS가 가장 크게 잘한 거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금융실명제 이런 거 되게 잘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근데 막판에 임기 막판에 12월 달에 터진 게 그 유명한 단군일의 가장 큰 IMF입니다. 근데 역시 전문가들이나 제가 봐도 YS의 잘못이긴 했고 정리를 잘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 왔어도 터질 수밖에 없는 사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승만 대통령부터 12년, 박통 18년, 30년에 전통 7년, 노통 5년 합치면 뭡니까 그게? 42년 그리고 47년. 거의 50년 동안 우리가 인권이나 생태나 이런 다른 가치들은 자꾸 미뤄진 채 앞만 보고 내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잘 달려왔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 소위 대기업 집단, 30대 집단하고 아까 말한 유착 정도가 아니라 전통 노통은 9천억이나 5천억을 이렇게 기업 집단으로부터 긁어 모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불법적인 강행이죠.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정권과 결탁해서 이렇게 정경유착이라는 걸 거의 5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한보그룹도 무너지고 대우그룹도 무너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97년 12월 달에 많은 우리 중산층 서민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때 참 자살도 많았고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셀러리맨들 하루아침에 직장 잘리고 많이 거리에 수백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잊어버렸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어느 정부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만 보고 내달려오고 그 안에서 썩고 썩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꾸 뒤로 밀어지고 50년이나 흘러오면서 골마대로 골문 상처가 터진 게 바로 97년 12월 달 IMF입니다. YS가 물론 정리를 잘했으면 조금 미뤄졌거나 아니면 늦춰졌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터졌을 겁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때 국제적인 거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DJ가 들어온 거죠. DJ 노무현 10년을 평가해보면 상대적인 중도 진보라고 하는데, DJ 노무현 중도 진보 아니고요. 10년 동안 썼던 정책이요. 우리 행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우파 정책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중도 진보인데 왜 우파 정책을 씁니까? 반반입니다. 개혁에 관한 실력과 열정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자, IMF라는 게 국제 금융기구인데요. 우리나라 금융위기라는 게요,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간 게 아니라 외화가 없습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 경제에서 외화가 없으면 물자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외화가 빵빵하거든요, 우리나라가.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외화를 꿔주는 조건으로 제시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금융 안 하면 우리 안 꿔준다. 그럼 만약 DJ가 그때 IMF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고 만약에 뻗댔다, 그러면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금 죄송한 나라로 더 못 살던 나라 있죠, 아시아에. 거의 그 수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DJ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중도 혹은 뭐 진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진보적인 것처럼 당선됐지만 사실은 3년 내내 한 게 IMF 빚 갚다가, 근데 그 빚 갚은 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빨리. 전 지구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무현 때는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또 부시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럼드펠드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강공파인 그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죽고 김정일이 완전히 실세했는데 언제든지 북한 니네 까불면 평양이든 어디든 북한 때려박겠다라고 맨날 떠들고 다녔을 시절입니다. 그때가 2002년도가 북핵위기라는 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북한과 미국이 거의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또 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만큼 DJ는 IMF 극복하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나라에 국부를 팔았다는 욕심, 저 욕을 먹고 있는데, 국부를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IMF가 하라는 대로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 재정금융정책,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끌려다녔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빼니까, 그죠? 핑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겁니다. 역시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DJ 노무현 소위 중도진보 10년 동안에도 시사풍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 잘했어야 된다, 개혁을. 맨날 남 탓하고 국제위기 탓하고 미국 탓하지 말고 그래도 더 잘했어야 된다고 저는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두 분 다 가셨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열심히 하시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요즘처럼 트위터나 SNS, 페이스북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 주류 언론이라는 소위 6대 신문방송사가 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고인이시지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대중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 인사 올려요. 반가. 아따, 박수 쳐버려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선배들이 싹 다 말아먹은 나라 설거지하기도 겁나게 바빴어요. IMF 설거지 하느라고 아주 쇠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잘하려고 했지만 저도 측근 관리 잘못하고, 특히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져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아그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얼마나 그래, 그때 홍삼트리오라고 제 아들들이 나쁜 짓에 연루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아빠를 부끄럽게 하고. 홍삼트리오 아시죠? 홍업이, 홍거리, 홍일이?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해요. 아무튼 이 홍삼트리오가 지 아비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고, 아무튼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하려고는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 DJ 그리고 노무현 이렇게 돌이켜보고 MB 각하께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MB가 귀가 어둡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귀가 어두워요. 여러분 이따가 조금씩 걷어가지고 청와대 MB에게 성능 좋은 보청기를 사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 병문안을 왔길래 제가 MB 두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 유언 삼아서 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MB 일로 와봐요. 제발 존일 아니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빚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 프렌들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과 서울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 시대예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키우고 집안 분권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튼 귀가 어두운 청와대 국민의 이름으로 대중의 이름으로 성능 좋은 보청기를 사다 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우고 정치 브로커가 돼가지고 옆에 캠프에 들어가서 한 자리 헤쳐먹을 게 아니라 오직 진실로 국민에게 팩트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개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일부 신문과 방송이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선생이 그랬어요. 어이 너네 신문 방송사들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중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앞선 선진 미래 국가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우리의 불교 TV와 여기 방청객 여러분 대한민국 대중 여러분 만세! 네,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대통령.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래 뵈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가워요. 예. 이 DJ 선배께서는 MB가 귀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MB가 눈이 작아서 세상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 MB 정부 이 5년을 이래 돌이켜 보면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다 하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 공약이 오간데가 없고 정부 부처를 이래 보면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노동부에 노동이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국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성장만 할 게 아니라 복지도 하고 잘해야 될 때죠.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 콩이고 부산에서 콩이면 부산에서 팥이면 광주에서 팥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오리농사 좀 줘볼라고 청와대 물러났어 봉화마을로 내려갔더니 막 그래 가만 안 놔둡디다. 잠이라도 잘라치면 노무현 나와라 했었고 사인해달라카지 사진 찍어달라카지 인기가 참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 할 걸 그랬어요. 여차저차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그래 몸을 던졌더니 참 많이들 슬퍼들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조문을 와주시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주위에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 간 다음에 지몬미 노짱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짱님 간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옆 사람들 다시 돌아보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는 지몬미 하지 않도록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애인, 남자친구, 여친,
아들 딸내미들 있을 때 잘하자. 맞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무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제가 글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됐어. 깨어있는 시민들이 됐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걸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깨어있는 시민이 됐어. 12월 달에 훌륭한 대통령 잘 뽑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뭐 이렇게 던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으셨네요. 이제 여러분 뭐 대단히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찍어준 여러분들의 MB입니다. 뭐 앞서 선배들이 저를 막 굉장히 막 비판을 하고 씹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 편을 들고 중산층 서민보다는 뭐 럭셔리하게 부유층들 편만 들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하게 명박하게 명명박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MB는 서민의 대통령이고 서민과 함께 해온 서민의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 늘 어떤 자리에서나 대포를 나누고 싶은 그런 서민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얼마나 대포를 좋아하냐면 휴대폰도 대포폰 쓰고 여러분 또 뭐 거리에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물대포도 쏴드리고 제가 그래 대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MB가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뭐 기독교 크리스찬만 챙기고 다른 종교들 뭐 탄압했다 막 차별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MB는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늘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불법을 끼고 다녔습니다. 늘 불법을 일삼고 불법을 끼고 늘 불법을 아끼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MB는 절실한 불교 신자다. 그하고 여기 언론이니까 제가 뭐 언론을 어떻게 뭐 길들인다 장악한다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MB는 언론을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원래 언론사가 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MBC가 제 겁니다. MB 컴퍼니, KBS가 제 겁니다. 저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저는 고려 대학교 출신, KBS가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제 겁니다. SBS가 제 겁니다. 저 소망교회 장로, SBS 소망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저 케이블 MBN도 제 겁니다. MB 네트워크. 아니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극하고 지금 노정열 씨가 막 굉장히 길게 떠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연대하는 것들. 으쌰으쌰 뭉치고 뭐 친박연대, 인권연대, 진보연대.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공부 잘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기를 고대하고 학서 고대합니다. 대한민국 그냥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뭐 비판할 것도 없고 누구 뭐 욕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 절 보고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ut your hands up. 절 보고 크게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이 영어에 모든 걸 담겠습니다. Boys. 더 크게 get louder. Boys. Be. Ambitious.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년이여 MB를 닮아라. Boys be ambitious.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그맨이 바라본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이나 우리나라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60년 동안 너무 앞만 보고 내달려왔던 것을 이제는 좀 나눠주고 함께 가는 부처님의 정신이 상생과 대자 대비, 이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추진력 위주의 성장 위주의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돼도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나눔과 상생과 화합과 공생의 그런 조화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됐고 이미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번에 국민들이 잘 선택해 주시고 또 들어가시는 대통령께서도 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일단 줄이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정고시를 합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그맨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 제가 17년 동안 맨날 지겹도록 들은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부 때 기자나 PD 아나운서가 되고자 언론인이 되고자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휴학하는 동안에 복학하는 동안에 보니까 언론사 1차 시험이랑 행정고시 1차가 비슷해가지고 덜컥 봤어요. 특별히 뭐 행정고시에 미련이 있거나 공무원이 되려고 봤던 게 아니라 덜컥 보다 보니까 워낙 부처님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바로 1차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공무원을 한번 맛보란 얘기구나. 그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2차, 3차까지 해서 15개월 만에 단기간에 합격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연수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할 길보다는 공무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원래부터 언론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 받는 1년 동안에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기자, PD, 아나운서 안 하고 개그맨이 됐냐? 웃기잖아요, 일단 그죠? 아무튼 빨리 돼서 빨리 버릴 수 있었고 원래부터 행정고시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외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 아무튼 저 때문에 떨어진 분께는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좀 젊은이들이 사실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60년 동안에 너무 앞만 보고 내달리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지 않고는 취직이 안 되고 사회에서 경쟁에 뒤진 사람은 마치 게으르고 능력 없는 것처럼 치부가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인 미래들이. 이게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말라, 공부를 하지 말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풀어놔도 자기 재능에 따라서 각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그림을 잘 만드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저처럼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각자 능력대로 골고루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근데 후진국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IQ나.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내달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를 35년 겪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래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보다는 선배니까 저도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정치, 행정, 경제하는 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야 너만 잘하면 돼. 남 탓하지 마. 데모하지 마. 비판하지 마. 선거 때만 잘 찍고 나머지는 그냥 네가 열심히 일 잘하고 그리고 너만 시험 잘 보고 너만 출세하면 되고 사회 탓하지 마 그러는데 그거는 반도 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 평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스펙만 쌓는 걸로 사람 뽑는 것도 잘못일 뿐더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산을 해놓고 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회에 대한 관심 없으면 취직 자체가 안 되게끔 기성세대가 너무 앞만 보고 내달려갖고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로만 너무 정책을 잘못 썼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과도하게 정치적 성향을 지녀라가 아니라 늘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런 정치 행정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거 때는 꼭 선거 찍어주십사. 그리고 한편으로 공부와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성을 잃지 마시고 주위 이웃과 가족을 되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심성을 가진 그런 착한 예쁜 젊은이들이 되길 바랍니다.